야, 이거 드디어 움직이는 걸까요? 바꾼다 말만 많았지 막상 바꾸려고 하니 보통 힘든 게 아니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묵혀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애초에 단속하는 것부터 힘들었습니다. 왜?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있고 단속 카메라는 전면 번호판을 찍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칼을 빼들였습니다. 오토바이 앞 번호판을 단속해야 한다는 말이 많았잖아요.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 앞 번호판 단속 연구 용역이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 운전자들한테 끼칠 영향은 뭔지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5월 초부터 오토바이 앞번호판 연구 용역이 도입될 거라고 합니다. 연구 용역이 뭐냐면 어떤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말 그대로 연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가 완료되면 보고서가 제출되고 이 보고서를 정부에서 검토해서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을 도입할지 결정하고 시기 같은 것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주무부처는 당연히 국토부인데 이륜차 번호판 번호 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라는 이름으로 작년 4월에 발주가 됐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홍익대가 수주해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게 다음 달 5월 초에 종료된다는 건데 연구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전면 번호판을 어떻게 도입할지,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안전할지 뭐 이런 걸 논의하는 거겠죠. 이게 실제로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영업용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었고 이재명 후보는 전면 번호판 의무화를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배달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 단속의 필요성도 늘어난 거죠. 데이터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미 변화는 시작됐었습니다. 국토부랑 경찰이 앞번호판을 도입하기 전에 이걸 대체할 인공지능 기반 첨단 무인 단속 카메라를 도입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단속 카메라 2대 중 1대가 여길 통과하는 오토바이랑 일반 차의 후면 번호판을 모두 찍어요. 그런 다음 전방 단속 카메라로 들어온 영상을 분석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법규 위반이 발견됐다. 그러면 후면 번호판하고 대조해서 위반한 차를 가려내는 방식인 겁니다. 이 단속 방식의 장점은 오토바이가 전면 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아도 단속할 수 있고 사각지대도 적고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일반차 단속도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서울하고 경기 지역을 위주로 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시범 운영을 했었고요. 이걸 활용해서 지금은 안전모 미착용 같은 것도 단속 중입니다. 다만 이게 빠르게 확산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 단속 카메라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말 그대로 첨단 장비인 거잖아요. 전국에 있는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작년 1월 기준으로 무려 22,200대가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8,000대가 조금 안 됐는데 5년 동안 153.9%가 늘어난 거죠. 전국에 2만 대가 넘는 단속 카메라를 첨단 장비로 교체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어요. 시간도 많이 드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단속을 늦출 수는 없으니 단속 카메라 교체는 시간을 조금 두고 하되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은 서둘러야 한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번호판이 있으면 아무래도 단속 여부를 떠나서 일종의 명찰 효과도 있잖아요. 앞에도 번호판이 있으니까 좀 더 조심히 타고 다닐 거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번호판처럼 금속이 아니라 실리콘 재질을 이용하거나 스티커 형식으로 하거나 곡선으로 디자인하거나 뭐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배달용과 같은 영업용 오토바이는 택시랑 일반차 번호판 색깔이 다른 것처럼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오토바이는 지금 영업용이 따로 분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관용, 영업용, 자가용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관용하고 자가용만 나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신고된 오토바이가 총 221만 대였습니다. 이 중 자가용은 219만 대, 100분율로 따지면 99%에 달하고요. 일부 배달업자들은 앞 번호판이 생기면 안전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속 60km를 달릴 때 전면 번호판이 주는 영향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연구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면 번호판이 있고 없고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모순인 게 2021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뭐가 시행되고 있나요? 5030 정책이죠. 배달 오토바이가 주로 활동하는 곳이 시내랑 주택가고 여기는 시속 20에서 30km, 많아봐야 50km까지만 가능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연구한 속도가 60km고 실제 제한 속도는 그 이하니까 사실상 위험 요소는 거의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도 그렇고 이 오토바이 때문에 위협을 받는 다른 운전자들이 많다, 그래서 단속을 늘린다,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속과 신호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 예컨대 배달이 늦어지면 바로 컴플레인을 넣어버리는 이용자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겠죠. 사회적 문제 때문에 위법을 눈감아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물론 사회적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 문제를 정부가 방관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대에 운전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역주행, 신호위반, 정지선 위반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늘어나고 블랙박스 보급이 늘어나면서 90년대에 비해 확실하게 줄었단 말이죠. 이것도 일종의 사회문화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거시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거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 제도나 구조에 초점을 두고요. 미시적 관점은 개인에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험 문제를 거시적 관점으로 보면 산업 구조 변화와 경기 불황을 원인으로 보는 거고요. 미시적 관점은 실업자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낙오자로 인식되는 게 문제다. 무능력한 사람, 낙오자, 게으른 사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회에 더욱 적응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동차나 오토바이 단속은 거시적 관점에 가까운 겁니다. 개인마다 인식을 바꾸고 운전 습관을 바꿔서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게 매우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면 이에 따라 운전자들이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을 거다. 이런 기대 효과 때문에 단속을 늘리는 겁니다. 실제로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냥 이건 깔끔하게 데이터로 말하면 됩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제보가 2020년에 47,000건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23만 3,500건을 넘어서서 무려 4배나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륜차 법규 위반은 2020년부터 작년 7월까지 60만 4,9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 신호 위반이 28만 5,300건 이상, 인도 주행이 9만 3,300건 이상, 중앙선 침범이 7만여 건, 헬멧 미착용은 6만 6,500건 이상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데이터가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당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전체 교통사고는 10% 이상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륜차 사고는 4%가 증가했습니다. 즉 단속을 늘리고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 같은 걸 못하면서 배달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단속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거라서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을 할 겁니다. 물론 초반에는 잡음도 좀 있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둘 것이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정부에서 이런 잡음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변화를 하되 잘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